안녕하세요. 오늘은 14번째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화면 구성을 할 때 어떤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쓰실 때, 그러니까 화면 구성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젯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단말을 볼 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화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탕화면 말고, 그러니까 홈 화면 말고, 거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면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 화면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화면 전체를, 이런 화면을,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경우가 가끔씩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몇 번째 화면을 지금, 그러니까 전체 5개 화면인데 두 번째 또는 첫 번째, 몇 번째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샘플 뷰 플리퍼라고 해서 그 소스를 직접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스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를 그냥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어떤 간단한 화면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좀 익숙해졌겠죠? 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서 구성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프로젝트 만드는 게 너무나 좀 익숙해지실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My Flipper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2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만들고 있으니까요. 2.2를 선택하시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org android town my flipper라고 붙여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finish 누르면 my flipper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텍스트 뷰 하나가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레이아웃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퍼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어떤 화면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게 전환되는 형태의 효과를 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그 버튼을 3개를 추가한 다음에 그 플리퍼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도 또 버튼을 3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화면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 화면들이 또는 버튼보다는 텍스트가 나을까요? 하여튼 어떤 게 들어가든 그 화면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환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버튼은 뭐 하나만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버튼 2개? 뭐 하나? 예, 2개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뷰로 되어 있는 거를 버튼으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컨텐트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 화면으로 가는, 자, 이전 화면으로 가는 버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진 값을 좀 주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죠? 마진이라고 해서 마진 값을 10dp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전 화면이라고 해서 버튼을 사용해야 되니까 id 값을 줄 겁니다. add 플러스 id. 그래서 얘가 이전이니까 영어로 하면 뭐로 할까요? previous 버튼이라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형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디폴트로 그냥 놔두죠. 여러분이 같이 넣을 수 있겠죠. 자, 버튼을 또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다음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next 버튼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시되는 텍스트는 다음 화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면 그러면 이 버튼이 한 줄에 같이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자, XML 네임스페이스는 한 파일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형태로 해서 탭을 눌러서 인덴테이션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그러면 버튼 2개가 첫 번째 줄에 들어가겠죠? 자, 웹 컨텐트를 하이트 값을 웹 컨텐트로 해줘야 되겠네요. 얘는 호리젠트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한 줄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는 버튼을 일단 그대로 카피를 해서 붙인 다음에 요거를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걸로 붙여주면 됩니다. 태그 이름을 바꿨죠? 자, 그래서 이 객체, 뷰 객체의 이름을 플리퍼 id죠. 그래서 id를 플리퍼로 바꿨습니다. 자, 텍스트는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겠죠? 네, 마진 값은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텍스트는 빼주고 플리퍼라고 하는 id를 가진 뷰 플리퍼 객체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이 이제 뷰 플리퍼라고 하는 이걸로 보이게 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영역 같은 거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안드로이드에서 백그라운드 가지고 하얀색으로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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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이렇게 주면 되겠죠. 하얀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버튼이 들어있는 한 줄이 있고 그 밑에 전체 남은 공간을 여기 공간을 뷰 플리퍼가 채우는 그런 화면이 만들어졌겠네요. 아, 여기 웹 컨텐츠가 아니라 필 페런트로 해야 다 채워주겠죠? 자, 웹 컨텐츠를 필 페런트 같은 것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에서 이 플리퍼라고 하는 거를 참조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뷰 플리퍼를 참조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뷰 플리퍼로 캐스팅을 하겠죠. 어떻게 find view by id로 하는 걸 가지고 자, 그래서 r.id. 플리퍼 하면 플리퍼 객체가 있네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뷰 플리퍼 객체를 하나 참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여러 개의 뷰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뷰는 레이아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여러 개를 집어넣고 그거를 전환해 주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앞에서 해봤던 어떤 거하고 같은 건가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뷰를 중첩시킨 다음에 가시성 속성, 비저빌리티 속성을 이용해서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해서 서로 뷰를 바꿔주는 그거하고 동일한 거죠.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에 하나의 뷰를 추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가가 돼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그거하고 그 방법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보는 거니까요. 일단 버튼을 같이 또 참조를 해야 되겠네요. 플리퍼뿐만 아니라 버튼도 한번 참조를 해볼게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버튼 우리가 두 개의 버튼을 추가를 했었죠. previous 버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알파벳 먼저 누를게요. 그리고 previous 버튼 말고 next 버튼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next 버튼 이렇게 같이 또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있을 텐데,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플리퍼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뷰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개 정도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몰 텍스트 뷰로 만들고, new 텍스트 뷰 뒤에 컨텍스트 객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액티비티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this라고 해서 넘겨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렀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뷰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데다가 set text 하면 텍스트가 쓰여지겠죠, 그죠? 첫 번째 화면이라고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 뷰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플리퍼라고 하는 데다가 add view라고 하는 메소드, 자,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이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똑같이 여기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텍스트 01이라고 아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야 코드상에서도 일단 개념적으로는 구분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세 개의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텍스트 뷰 02라고 해서 이걸 추가하게 하고 두 번째 화면이라고 수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텍스트 뷰 03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세 번째 화면이라고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리퍼라고 하는 뷰 플리퍼가 지금 텍스트 뷰 3개를
각각의 화면으로 추가를 한 거예요. 3개의 화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동작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previous 버튼이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 set on click listener를 한다. new on click listener다. 라고 해서 자, 여기에 세미콜론 붙이고요. 자, public void on click이라고 해서 view v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Ctrl Shift 알파벳 O view 밑에 on click listener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previous 버튼 이전 화면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플리퍼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플리퍼에 보시면 자, 플리퍼를 참조하려고 했더니 이게 코드 안에 있으니까 참조가 안 되네요. 예, 이 onClick listener 안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변수로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view 플리퍼라고 하는 거를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얘는 변수로 선언된 플리퍼를 객체를 이 변수에다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리퍼라고 하는데 보면 previous 자, 여기 보시면 show previou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뷰, 이전 뷰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previous 버튼이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는 이전 뷰를 보여주고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next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때는 그 다음 뷰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show next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버튼이 있는데 2개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화면들이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플리퍼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플리퍼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안에 3개의 뷰를 추가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텍스트 뷰를 new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텍스트만 설정해서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화면이 보였네요. 아, 3개의 뷰를 추가했는데 가장 먼저 추가된 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전 화면, 다음 화면이 있는데, 자, 다음 화면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이 텍스트가 2번째 화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죠? 또 눌러볼까요? 3번째 화면. 또 눌렀더니,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그죠? 이전 화면 눌렀더니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요 영역이 결국엔 우리가 뷰 플리퍼라고 하는 데다가 몇 개의 뷰를 추가를 하게 되면 또는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서로 다른 화면들이 여기 추가가 되게 되고 그거를 아까 show next나 show previous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뷰 플리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 코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본 요 코드를 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화면으로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액티비티를 매번 화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죠? 리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도 이렇게 내용만 딱딱 바꿔주는 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뷰 플리퍼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화면만 전환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여러분이 그 샘플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샘플 뷰 플리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시면 그 소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들어가 있는 샘플 뷰 플리퍼라고 하는 소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자, 뭐 똑같네요. 그죠? 자, 요 영역, 그 위에 버튼 형태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예, 여기가 뷰 플리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텍스트 뷰 하나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긴 버튼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3개가 추가되어 있다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단말에서 보시면 위에 상단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뷰가 어떤 화면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거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마우스로 아니면 실제 단말에 올리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스크롤을 하시면 다음 뷰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상단에 있는 버튼들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 아래 뷰 플리퍼의 상태
지금 어떤 뷰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에 것도 같이 변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마다 터치 이벤트에 따라서 show previous나 show next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예,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바로바로 바뀌는 건데 이제는 바뀔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훨씬 코드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같이 해봤던 것처럼 뷰 플리퍼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소스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거의 메인 액티비티를 보시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크린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걸 화면에 표시하고 있어요. 아, 레이아웃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예, 스크린 뷰 플리퍼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든 다음에 화면에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샘플이 아니라 스크린 뷰 플리퍼라고 하는 새로 만든 클래스를 한번 가서 보죠. 이걸 가서 봤더니 얘가 뭐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하나 만든 겁니다. 뭐죠? 그러면 어떤 화면을 하나 구성을 하는데 그 화면에 아까 봤던 상단에는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뷰 플리퍼가 있는 그거를 이 클래스가 전부 다 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위젯이 있을 때, 뷰가 있을 때 그걸 하나의 클래스에서 정의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위젯을 복합 위젯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뷰를 따로따로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작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되면 이걸 그대로 재사용할 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덱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상단에 있는 버튼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뷰 플리퍼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뷰 플리퍼 안에 들어갈 각각의 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 뷰 3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 뷰 플리퍼에 추가되는 거, 아까 우리가 같이 해봤던 것처럼 플리퍼에 add 뷰를 하면 되는데 코드가 여기 있어요. 보니까 for 구문에 의해서 추가가 됐어요. 그죠? 어떻게?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add 뷰로 추가한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속성만 다르게 해준 거예요. 속성이야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 키워드, 중요한 함수 호출, 메소드 호출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버튼도 추가되는 텍스트 뷰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니까 상단에 이미지 뷰를 그 인디케이터로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걸 이렇게 같이 추가를 했네요. 이미지 뷰도 3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터치라고 하는 이벤트 이걸 처리하는 걸 가서 보니까 액션 다운 손가락을 눌렀을 때 액션 업 그죠? 손가락을 뗐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눌렀다가 뗐을 때 이렇게 스크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손가락을 뗐을 때 손가락을 눌렀을 때 좌표값보다 뗐을 때의 좌표값이 더 작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을 한 거겠네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show next를 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show next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면 플리퍼에 in animation하고 out animation이라고 하는 이걸 설정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로딩을 해서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로딩해서 애니메이션 객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앞으로 보이게 될 텍스트 뷰가 각각 두 개가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 뷰가 왼쪽으로 없어지고 다시 오른쪽에서 새로운 뷰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뷰 플리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같이 가장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샘플 프로젝트의 소스만 딱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이 복잡한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뷰 플리퍼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뷰를 추가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show next나 show previous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코드를 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뷰 플리퍼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내용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자, 안드로이드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로 웹 서버에 연결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웹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뭐 내가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처리 양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걸 상태를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아래쪽에 이런 막대 모양의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렇게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원형 형태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레스 바를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샘플로 제공된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대로 클로즈를 하고요. 자, 샘플을 보시면 샘플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자, 샘플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레이아웃을 먼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를 하나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예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했네요. 이것도 굉장히 쉽네요. 그죠? 프로그레스 바를 화면상에 보여주고 싶다.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땡땡 뭐예요? 이미 안드로이드 API로 제공하는 ATTR 속성 중에서 프로그레스 바의 스타일이 horizontal 가로축으로 뭐예요?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를 스타일 정보로 설정을 했어요. 자,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로축으로 설정할 때 이걸 쓰는 것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ID 값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max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내가 진짜 지금 전체 얼마 중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프로그레스 바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건 맥스 값이 얼마고 가장 큰 값이 얼마고 지금 현재 값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는 최대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가로 모양의 막대 프로그레스 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하고 여기 맥스라고 하는 속성 여러분이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될 거예요. 그죠? 프로그레스 바가 필요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의 값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set progress라고 하는 걸 자바 소스에서 해주시면 여기서 set progress 80으로 되어 있죠. max가 100이고 지금 현재 값이 80이라면 전체에서 80%에 해당하는 그 영역까지 정보가 딱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뭐 별거 없죠, 이것도. 자, 프로그레스 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막대 모양의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계속 지금 원형 형태로 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뭐가 진행 중이다.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어떤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원형 형태로 계속 돌면서 보여주고 싶어요. 자, 그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다이얼로그 박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자, 대화 상자를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해요? show dialog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 구분자를 하나 주면, 그럼 그 구분자에 해당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보여줘요. 근데 그 구분자에 해당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여러분 직접 만들어줄 때 어떤 메소드를 제정하면 되나요? on create dialog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에서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show dialog라고 해서 progress dialog라고 하는 상수를 가리키죠. 상수는 위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on create dialog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어떻게 돼요? show dialog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 리턴하는 거를 화면상에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progress dialog라고 하는 걸 보냈으니까 여기서 progress dialog라고 하는 상수가 왔을 때 그때 new progress dialog라고 해서 새로운 progress dialog를 띄워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set progress style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막대 모양의 스타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를 progress dialog의 스타일 스피너라고 하는 걸 지정하시면 원형으로 해서 계속 동작하는
그 모양의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데이터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라고 띄워주면서 동시에 계속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내용의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요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레이아웃에 직접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추가한 가로 모양의 막대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가 100으로 돼 있고 여기가 80으로 돼 있어요. 80%라고 텍스트를 보여준 거고요. 자, 보여주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더니 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다이얼로그 박스 이게 뭐예요?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스피너 타입의 원형으로 된 그런 프로그레스 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백 버튼을 누르면 얘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프로그레스 바예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앱에 추가를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좀 프로그레스 바가 위아래 폭이 크죠? 그죠? 위아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여주고, 가느다랗게 만들어주고, 노란색이 아니라 뭐 파란색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붙이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좀 세련된 모양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건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진행사항을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동영상 파일 같은 거를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중간을 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아래쪽에 어떤 프로그레스 바 모양의 막대가 나오고 그 중에 어떤 중간을 딱 내가 마우스나 이런 걸로 손으로 터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로 찾아가게 되죠. seek라고 하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터치를 통해서 그 전체 비율 중에서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 대해서 찾아주는 그런 거를 seek바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하고 형태는 유사하지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게 seek바인데요. 보시면 샘플 프로젝트 중에 샘플 seek바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걸 먼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seek바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자, 화면 밝기 조절 이렇게 나오네요.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게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밝기 수준 50. 프로그레스 바하고 비슷한데 중간에 손잡이가 있네요. 그죠? 손잡이를 이렇게 옮기니까 아하, 밝기 수준 설정이 되고 나서 들어가 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텍스트 뷰의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동영상이라고 하면 동영상에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그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점을 눌렀을 때 그때 그 지점으로 바꿔주면서 여기 있는 값에 따라서 동영상을 시크해주면 되겠죠. 자, 동영상에 대한 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런 내용들, 그거를 시크바를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시크바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뭐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XML 레이아웃 파일을 가서 보시면 시크바를 쓰고 싶다, 시크바 태그를 쓰세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레스 바처럼 얘도 맥스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값을 얼마로 설정해 줄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맥스 값이 100, 프로그레스가 100이라면 전체 길이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을 때 100이니까 전체를 다 채워주는 거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터치를 해서 어떤 다른 값으로 이동을 했을 때, 다른 값을 지정을 했을 때 그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버튼을 동작하게 하는 거 온클릭 리스너를 설정했잖아요. 이것처럼 리스너를 설정하면 되겠죠. 자, 시크바라고 하는 거 레이아웃에서 만들었던 이걸 참조해서 어떻게 했어요? set on seekbar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리스너를 설정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크바를 터치를 했을 때 그때 터치한 값을 이 리스너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정의한 my own seek bar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걸 가보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on seek bar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걸 구현했는데 이거는 on progress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특정한 값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거를 통해서 아까 뭐예요? progress 뭐죠? progress bar나 seek bar에서 지금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용자가 바꾼 그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에서는 아까 밑에 텍스트에서 밝기 수준이 값이 계속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자, 이 값을 변경을 해주니까 계속 그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시크바예요. 자, 시크바도 프로그레스바하고 거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해서 그 값 자체가 변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프로그레스바하고 똑같이 쓰시면서 그 부분만 다르게 생각해서 필요한 기능을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플리퍼라고 하는 걸 했고요. 이제 프로그레스바, 시크바라고 하는 걸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위젯들을 갖다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개 정도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내용이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뉴 뭐죠? 자, 단말기를 보면 단말기의 아래쪽에 보통 하드웨어 메뉴 또는 시스템 메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죠? 왼쪽에 아래쪽에 딱 눌러보시면 갑자기 아래쪽에서 슉 하고 나타나는 그런 메뉴가 뜰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그거를 옵션 메뉴라고 부릅니다. 옵션 메뉴.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메뉴가 옵션 메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션 메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아래쪽에서 갑자기 쑥 나오는 거.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화면상의 뷰나 이런 것들을 꾹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갑자기 메뉴처럼 조그만 패널이 딱 뜨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걸 컨텍스트 메뉴라고 합니다. 자, 옵션 메뉴나 컨텍스트 메뉴는 둘 다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화면상에 보고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갑자기 숨어있는 메뉴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매뉴얼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옵션 메뉴나 컨텍스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들. 무슨 얘기예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고 바로바로 그냥 화면에 있는 것들 손으로 눌러서 쓸 수 있는 거는 화면상에 노출시키는 게 좋고요. 환경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건 뭐예요? 꼭 화면에 계속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지금 옵션 메뉴나 이런 걸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메뉴, 자 여러분이 프로젝트 중에서 샘플 로그인 위드 메뉴라고 하는 걸 보시면 거기에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로그인 화면처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메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메뉴 같은 거를 지금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는 게 더 그렇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플리퍼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그 플리퍼에다가 메뉴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플리퍼라고 하는 요 액티비티 화면. 자, 안드로이드는 메뉴가 옵션 메뉴라고 하는 게 화면 단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있으면 메인 액티비티의 화면상에서 내가 시스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옵션 메뉴가 쑥 올라오는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액티비티 상에서 자, 아까 플리프 만들었던 거죠. 이 상에서 onCreate 바깥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시면 source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 수 있죠. 그래서 on으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예, 시스템이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메소드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쭉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on 중에서 보시면 이 on create context menu 그 다음에 on create options menu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on create options menu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옵션 메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딱 선택하시고 OK를 누르면 자, 이 메소드는 여러분이 시스템 메뉴, 이 액티비티 화면에서 시스템 메뉴를 딱 눌렀을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만든 메뉴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메뉴 정보를 보여주게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메뉴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메뉴 정보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커멘트를 지우시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메뉴라고 해서 객체가 하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하냐면 메뉴 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d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d가 여러분이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 세 번째인가요? 네, 선택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룹 아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룹 아이디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이 그룹 아이디라고 하는 거, 자, 메뉴에 보시면 메뉴점 fir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아이디 값을, 첫째 아이디 값을 주는 겁니다. 자, 메뉴라고 하는 거,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이디 값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 값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고유한 값을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메뉴점 포스트를 해주자. 그 다음에 오더라고 하는 거 메뉴점 보시면 none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타이틀, 자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두 번째 두 개의 메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두 번째 메뉴를 딱 넣어보는데, 자, 이거는 개발자 정보라고 한번 넣어보자. 자, 그리고 아이디 값은 고유한 값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두 번째 파라미터를 플러스 1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dd라고 하는 요 메소드에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리턴되는 값이 뭐예요? 메뉴 아이템입니다. 그죠? 메뉴 아이템 이렇게 추가를 하면 걔가 메뉴 아이템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이템 0이라고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추가한 거니까 얘를 아이템 02라고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뉴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메뉴에 여기 지금 글자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이콘 같은 거를 같이 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콘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메뉴 아이템이라고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아이템 01점 해보시면 set icon이라고 해서 아이콘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r.drawable. IC 런처라고 하는 거죠.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안드로보이 아이콘이죠. 자, 이거를 그냥 일단 첫 번째 메뉴 아이템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제대로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만 하면 지금 뭘 한 거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시스템 메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스템 메뉴로 보여질 거를 만들고 싶다면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 메뉴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한 게 뭐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오버라이드 재정의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를 추가를 해줬네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처음 만들어봤던 플리퍼 화면이에요. 그 플리퍼 화면이고 이때 여기 있는 걸 눌러서 메뉴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떴죠? 오, 메뉴 두 개가 쓱 올라왔네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아이콘까지 같이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메뉴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메뉴를 하나 딱 선택했을 때 동작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동작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메뉴 아이템에다 대고 어떤 동작을 리스너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자, 여러분이 다시 또 이 바깥에 메소드 바깥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 가보시면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옵션스 아이템 셀렉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호, 이게 뭘까요? 이걸 선택해서 OK를 누르면 자, 여러분이 아까 메뉴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 안에다가 메뉴를 추가를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추가한 메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을 때는 또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그 기존의 표준 자바라든가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는
메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 아이템 이렇게 있는 메뉴 아이템에다가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달되는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뭐예요? 선택된 메뉴 아이템이 되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선택된 메뉴 아이템 뭘까요? 만약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메뉴 아이템에 확인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get item 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메뉴를 만들어줄 때 두 번째 넘어갔던 이 파라미터 값이 아이템 id입니다. 각각의 메뉴 아이템을 이걸로 구분을 해줬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뭐라면 menu.first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해주면 될 겁니다.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post.makeText, 자,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설정 메뉴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토스트에 lengthlong이라고 하는 걸 하고 .show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메뉴 아이템이 아니라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아까 first plus 1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아이템 아이디가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했으면 설정이 아니라 뭐예요? 정보 메뉴가 선택되었습니다. 한번 토스트 메뉴를 띄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자, 설정 메뉴를 딱 눌렀더니 네, 설정 메뉴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정보 메뉴를 누르면 정보 메뉴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옵션 메뉴라고 하는 거,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자주 사용되는 메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화면상에 대부분 메뉴 기능을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버튼 형태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리고 아까처럼 설정 정보라든가 어떤 사용자 정보 또는 개발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옵션 메뉴로 숨길 수 있는데요. 옵션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메소드만 재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거.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에디트 텍스트, 뭐예요? 인풋 박스잖아요. 그죠? 인풋 박스 같은 거를 사용할 때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입력해라 라고 하게 되면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입력할 때마다 패스워드 모양이 떠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점점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다가 숫자만 입력해야 돼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가 들어가면 에러를 내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 또는 숫자 키패드가 나오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에디트 텍스트 인풋 박스를 딱 눌렀을 때 일반 키패드가 아니라 숫자만 나오는 키패드가 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샘플 키보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자, 레이아웃 이 안에 RES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시면 몇 개의 XML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에서 메인 액티비티 소스에서 그걸 이렇게 커멘트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풀어놓으시면 그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우리가 키 넘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숫자 값만 보이는 형태의 XML 레이아웃을 여기 지정을 한 겁니다. 그죠? 키 넘버. 그러면 키 넘버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에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한번 보자. 자, 보니까 텍스트 뷰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니까 에디트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에 보면 input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볼 게 이 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보시면 이 세로줄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건 다 무시하시고 예를 들어서 넘버라고 하는 속성만 만약에 여러분이 넣으셨다면 input type 속성에다가요 값으로 넘버를 넣으셨다면 여기에는 숫자 값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웹페이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다면 일반 웹페이지나 아니면 PC용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인풋 박스에 어떤 타입의 값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값들은 이미 지정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자, 숫자 값을 보이게 하는 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인풋 타입을 자, 요걸로 넣었다라고 이제 텍스트 뷰에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 눌러보시면 자, 숫자 키패드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단말기에 넣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여기다 직접 넣어 보셔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자, 패스워드라고 하는 X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인풋 탑이 뭘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 패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값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equal 해가지고 보시면 자, 들어갈 수 있는 속성 값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 뭐예요?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한 값들이 있고요. URI 뭐예요? 자, HTTP 뭐 이런 것들 입력할 때 좀 편리한 그런 키패드가 뜨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메일 애드레스, 이메일 주소 입력하기에 편한 키패드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값을 선택해서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키 패스워드라고 하는 저 XML 레이아웃을 쓰겠다라고 해서 요거만 값줄을 풀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인 키패드가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비밀번호 입력할 때 표시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화면 구성을 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한 거는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플리퍼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구성을 할 때 디자이너가 넘겨준 아니면 기획하는 사람이 넘겨준 또는 여러분이 직접 기획한 어떤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화면이 좀 복잡하게 구성될 때, 그죠? 아까 화면이 계속 전환되는, 그러니까 다른 화면이 또 뜨고 또 뜨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화면 안에서 일부분이 화면 전환이 되는 것처럼 바뀔 때 플리퍼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뭐예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메뉴 뭐예요? 밑에 내가 시스템 메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나오는 그런 메뉴 상태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키패드 뭐죠? 인풋 박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그냥 무작정 에디트 텍스트만 만들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키패드라든가 아니면 입력되는 값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화면을 만들 때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